안녕하세요. 매년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8년간 시댁에서 명절 음식하느라 허리 한번 펴본 적 없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저희 시어머니 음식 욕심이 어찌나 많으신지 먹을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전도 한 소쿠리, 잡채도 한 달아, 갈비찜도 김치통으로 그득그득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 음식에 한 맺히신 분 같아요. 차고 넘치게 음식해놓고 명절 내내 같은 음식 먹다 지쳐서 더 못 먹는 건 싸주십니다. 이렇게 하고도 음식이 남아서 냉동실에 쟁여놓으세요. 아마 어머니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시아버님은 5년 전 돌아가셨고 남편은 형제인데 맞이고 도련님은 아직 미혼이에요. 도련님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이번에 한국 왔어요. 저 결혼할 때 처음 보고 중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보고 이제 3번째 보는 건데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도련님도 같이 보낸다고 음식을 더 많이 한다며 준비하셨는데 웬걸요. 결혼하고 8년간 남편이란 인간은 제가 뭘 하든 당연하듯 신경도 안 썼는데 도련님 덕분에 명절 음식 지옥에서 해방됐네요. 저희 도련님이 입 바른 소리를 좀 잘하거든요. 제가 전 부치면서 허리 두드리고 있는 걸 봤는지 갑자기 아니 엄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누가 다 먹는다고? 그래도 명절이 하루라고 차례상에 올리고 우리도 먹고 해야지. 뭔 차례상이야? 돌아가신 아버지 정 같은 건 좋아하지도 않으셨구만.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그럼 남들 하는 거 안 해? 차례상 1년 2번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우리가 대단한 양반집도 아니고 요즘 양반집도 이렇게는 안 해. 형수님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음식하면 하늘에 계신 그거 아버지가 와서 드십니까?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너 보고 부치라고 하디. 다른 집 며느리도 당연히 다 하는 걸 유난이다 유난. 엄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다른 집 자식한테 왜 우리 집 조상 음식을 하라는 거야. 형수님 부엌에서 나오세요. 제가 부칠게요. 갑자기 도련님 제자리에 앉아 자리 잡더니 전 부치기 시작하대요. 어머니 황당해하시고 저도 당황했고요. 가만 보면 동그랑땡이 조상이야. 열심히 부쳐서 차례상 올리면 우리가 동그랑땡에 절하잖아. 도련님 말에 어머니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이 전 부치기에 전 갈비 재우려고 핏물 빼고 있으니까 도련님이 아니 형수님, 이제 고기 조상님이에요. 그만하시고 놔두세요. 동그랑땡 조상님 다 붙여놓고 제가 고기 조상님 목욕시켜 드릴게요. 이런 서방님 보시던 어머니는 언짢으셨는지 놔두라고 본인이 하신다면서 맨날 차리는 차례상도 아니고 아버님 드시게 차리는 거 가지고 별 잔소리를 다 해. 제사 음식은 다른 때보다 손맛이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하지마.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엄마 집에서 밥 잘 안 해드렸잖아. 아버지도 엄마가 하는 음식보다 나가 사 먹는 게 좋다 그러셨는데 뭘. 손맛은 무슨 손맛이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겠다 하면서 막 웃는데 어머니가 제 눈치 보면서 도련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뭐라 그러시대요. 엄마도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집 가서 대사상 차리고 명절 음식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엄마 고생하는 거 한번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엄마, 이제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대장이 됐으면서 왜 계속 고생하려고 그러세요. 형수님도 남의 조상 밥상 차리는 거 좋아서 하겠어? 엄마랑 똑같지? 도련님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계신 어머니 아무 말씀 없이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도련님이 너무했다 싶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게 고맙긴 했어요. 도련님이 어머니 방에 따라 들어가서 안 쓰던 사투리를 더 써가며 애교 부리며 어머니 달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저희 도련님 말은 그렇게 해도 되게 살가운 성격이거든요. 한참 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시더니 도련님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 이 집 그만하자 그러시대요. 진짜 놀랐어요. 명절 내내 도련님이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서 이번 명절은 너무 즐겁게 보냈네요. 남편도 동생 하는 거 보고 그간 자기는 동생 같은 생각 왜 못했나 싶다며 제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똑똑하고 멋진 도련님 빨리 좋은 짝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출산한 지 보름 된 30대 산모입니다. 더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고 특히 몰상식한 시댁 식구들 길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정 떨어졌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남편한테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제 손으로 키울 거예요. 저는 부족함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남편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에 아무 도움 없이 머리 좋은 거 하나만으로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해 전문직이 됐죠. 저희 부모님은 사람이 바르고 착실하다면 가진 게 더 많은 우리가 더 해주면 되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을 뵈었을 때 저는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예의 없고 막무가내인 말과 태도 등 남편과는 너무 달랐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부모님 아래 저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는데 대놓고 저에게 한 첫마디가 니네 집 돈 많다며? 이거였으니까요. 첫 만남에 이상하다 느꼈을 때 끝냈어야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도 차도 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혹시라도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넉넉하게 결혼 준비를 해주셨던 겁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며 살림이 다 들어갔을 때 지방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집을 둘러보시고는 생각보다 집도 좁고 별로구먼. 우리 아들 정도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는데 둘이 하도 좋다고 하니 내가 눈 딱 감고 허락한 거야. 너 그거 알아둬라. 기분 완전 별로였지만 남편은 엄마가 농담처럼 말씀하신 거라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 저는 임신을 했고 유산 기미가 있어 회사에 휴직기를 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절 돌본다는 핑계로 시댁 가족들이 다 올라오더군요. 전 힘들어 누워있는데 아침부터 고기 굽고 낮부터 아버님은 술 드시고 시어머니와 시삼촌 내외부는 거실에서 화투를 치시고 시동생은 서재에서 라면 먹으며 컴퓨터 게임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 한마디 하셨나봐요. 집에 어른들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시내가 유산기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머무실 수 없는 노릇인데 어쩌면 좋겠나. 근데 남편이란 인간이 이랬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며느리가 눈치 준다고 많이 서운해하신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취업 준비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을 구해야겠죠. 자네 그만한 돈이 있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봐야죠. 말이 쉬워 대출이지 감당이 되냐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대출 받으면 우리 딸도 고생할 테니 지금 전세 준 아파트 사돈총각 취업 때까지 살게 하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전 너무 싫었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냥 부모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시부모님께 했나 봐요. 시어머니 저를 부르시더니 너네가 준다는 집 몇 평이냐? 최소한 방이 3개는 되어야 한다. 아니다. 주소 알려다오. 내가 직접 가볼 테니. 결국 별소란을 다 겪고 여차저차해서 시부모님은 부모님이 세준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임신 막달에 출산을 앞두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가라 자연분만이 힘들 것 같다고 제왕절개 해야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수술해서 나오면 미련한 애가 태어나서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 배를 살살 잘 만져주면 애가 돌아선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며칠 후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자연분만 어렵다고 보호자에게 수술동에 받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자연분만 시도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 들어가야 한다는데도 남편은 의사에게 자연분만은 진짜 어려운 거냐고 묻고 앉아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박서방, 지금 애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며 남편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자연분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우리 신의 잘못되면 박서방이 책임질 거야? 장모님, 원래 산모한테는 자연분만이 좋은 겁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정상적인 출산이 자연분만인데 뭔가 몸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제왕절개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 후 시댁 식구들 병원에 와서 아기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수술해서 나와서 그런지 애가 힘이 없어 보여. 듣다 못한 엄마는 아니 사돈,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다 못한 엄마는 속에 있던 말을 해버렸고 절 보고 우셨어요. 저 진짜 욕 나올 뻔한 거 참으면서 엄마한테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 1초도 고민 없이 그러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는 말 대신 시부모님 살고 계신 집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머리 좋은 남편은 제가 이혼하려는 거 눈치챘는지 또 저희 아빠 찾아가 죽는 소리 했다고 합니다. 저 애 낳으러 갔을 때 장모님이 자기를 막 때리고 그러신 건 아시냐고 그런 얘기도 했다네요. 수술 동의하는 거 미적거려서 엄마가 등짝 한 대 때린 거 말하는 거죠.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 웃기지도 않네요. 아빠도 이번에는 남편 얘기 안 들어주실 거고 빨리 이혼해서 저 수준 이하 집안 사람들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낳고 산후조리 대신 남편과 이혼 문제로 진이 다 빠졌지만 상식 없는 시댁 식구들과 남남이 된다는 사실에 평온함이 찾아오네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개천에서 난 용이랑 결혼하면 그 개천으로 끌려 들어간다고요. 제 상황이랑 아주 딱 맞는 얘기였어요. 다행히 전 친정이 큰 버팀목이 돼줘서 끌려 들어가려다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편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번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편은 여우처럼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관망하고 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제가 괴로워하다가 그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면 미안한 척하는 치사한 인간이었네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비워주세요. 우리가 이 집을 왜 나가?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인데요. 집 보러 왔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그냥 모르쇠 전략으로 버텨보자 뭐 이런 거 같은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비우라고 몇 번을 말해? 지금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 곧 전 남편이 될 인간은 매번 이런 식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통화를 미루고 그러다 아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 빌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애 낳을 때 사위의 행동을 보고 저보다 더 정떨어지셔서 아예 남편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셨고요. 하다 안 되니 저희 아빠 일하는데 찾아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아이를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며 감정에 호소도 했더군요. 저희 아빠 누구보다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잘 챙겨주셨던 분인데 저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고 야단치셨대요. 시댁 식구들 넓은 아파트에 살아보니 전에 살던 낡은 빌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아빠가 잘 아는 부동산에 금매로 내놨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 동생분이 결혼 앞둔 아들 주겠다고 하셔서 부동산 사장님 동생에게 매매했습니다. 집 보러 가면 문 안 열어줄 거라 미리 말씀드렸는데 집 구조 잘 안다면서 집 안 보고 바로 계약하셨대요. 문 여세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여기 집주인이 우리 아들인데 무슨 소리래? 집주인 바뀌었어요. 빨리 문 여세요. 제가 이 집 매매했으니 이틀 내로 집 비우세요.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 누구 맘대로긴요. 저희 아빠 건데 저희 아빠 마음이죠. 남편이 제게 전화해 지독한 집구석이라면서 우리 집 욕을 하대요. 그게 저 사람 본 모습인 것 같은데 그간 우리 집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참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남편한테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집에 있는 짐 다 뺏어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니까 남편이 나가는 게 맞죠. 남편 짐 챙기러 온 날 이혼 서류 도장까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시댁 식구 전부 집으로 끌고 왔더군요. 근데 시어머니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뺨을 치시는 거예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네가 사람이냐 그러시대요. 그거 보고 있던 우리 엄마 어른다운 행동해야 대접받는 거라며 제가 맡고 있는데도 멍하니 서 있던 남편한테 가서 똑같이 뺨 한 대 치셨습니다. 남편은 또 교활하게 이렇게 이혼해봐야 자기만 다 손해라는 걸 알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천지분간 못하는 시어머니가 일을 다 망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부랴부랴 본인과 자기 부모님 행동에 사과하는데 시어머니는 뒤에서 너같이 잘난 애가 왜 여기서 고개를 숙여? 네가 뭘 잘못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니 일단 짐 들고 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와 가족과 인연을 다 끊고 우리 가족만 보고 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에 잠깐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가고 난 후 아빠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빠를 찾아와 이혼 위자료를 달라고 했답니다. 아빠는 무슨 위자료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손주를 데리고 갈 테니 그리 알라면서 3억을 달라고 했대요. 우리 집 사정이면 그 정도 돈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안다고요. 제가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아이를 볼모 삼아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빠는 사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똑하고 바르게 잘 자라왔구나 싶어 아들처럼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 집 식구들을 보니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위자료 3억 요구한 건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더군요. 2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집구석하고 인연 끊고 이번 일로 걱정 끼쳐드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갖고 효도하면서 아이와 잘 살고 싶어요. 결혼 전에 다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결혼을 했어도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최선인 것 같아요. 돈 없고 집안이 좋지도 않았던 평범한 직장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아들 둘 키워가며 맞벌이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남편이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아직 어리고 집 대출금도 한참인데 말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 뜻대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달리 친구와 시작한 회사는 잘 됐고요. 월급쟁이 일 때보다 몇 배는 벌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고충도 있었죠. 접대에 회식 매일 늦게 들어오고 골프 친다. 해외 출장 간다고 집 비운 날도 많았고요. 남편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집안 살림과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고민 끝에 전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3년 전 이야기네요. 남편이 해외 바이어 만나러 간다고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간 지 이틀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선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 반갑다. 나야 잘 지내지. 너는? 간만에 얼굴 좀 볼까 해서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우리 매장 1층 카페 알지? 오후에 와, 거기서 보자. 친구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자주 만나진 않지만 가끔 백화점 갈 일 있으면 매장 들려 얼굴 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 분위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굉장히 뜸을 들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왜 그러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 시작했다 그랬지? 이제 사업 시작한 지 2년 돼가네. 바쁘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좋아져서 난 회사 관뒀고. 남편 혹시 여동생 있어? 신우이? 아니 남편은 형제만 있지. 위로 형님. 왜 무슨 일인데? 사실 백화점에서 네 남편을 몇 번 봤는데 어떤 여자가 오빠 하면서 같이 다니더라고. 손에 든 거 보니까 비싼 명품 쇼핑백이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어제 또 왔더라고.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내밀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일주일간 출장이라던 사람이 왜 백화점에서 여자랑 쇼핑하고 있는 건지 집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러고 다닌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말할까 말까 하다가 백화점에서 두 사람 보니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친구는 당황해하는 저에게 섣부르게 추궁하면 발뺌 말지 모른다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모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당장은 저도 뭘 어찌할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아 알겠다고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업하기 전 생활 어려울 때 아껴가며 살아보겠다고 했던 시절이 생각나 화가 나기도 하고 저런 인간이랑 상대할 거 없이 그냥 헤어져 버릴까 싶었다가도 아이들 보면 용기가 나질 않았고요. 일단은 친구 말대로 모르는 척 증거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출장에서 다녀온 것처럼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집에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 비번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전 비번 같은 거 안 해놓던 사람이었는데요. 남편 모르게 남편 서재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책상 위를 볼 수 있게요. 남편은 집에 오면 서재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며칠을 두고 본 끝에 남편이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는 장면이 녹화됐고 비밀번호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어떤 여자와 깊은 관계인 카톡이 있더군요. 여자는 남편 회사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업무 얘기도 간간히 있었고 그 여자가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거냐고 조르면 남편은 곧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더 참을 수 없는 건 남편이 딸이 갖고 싶다고 너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달라며 잠자리 얘기도 스스럼없이 나누더라고요. 또 두 사람 거의 나체 수준으로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얼굴 보니 백화점에서 찍힌 그 여자가 남편이 여자에게 집을 얻어준 것 같았는데 그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문자를 보니 그 여자에게 비싼 명품도 수시로 사다 바쳤더라고요. 명품 쇼핑백 들고 가더라는 친구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한테는 생활비 주면서 아껴 쓰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돈 펑펑 잘도 썼대요. 대화며 두 사람 같이 찍은 사진이며 모두 사진 찍어뒀습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도 알아냈고요. 남편 회사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는데 회사에 가서 그 여자 얼굴 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회사 근처 유명한 한의원에서 보약 지었는데 회사에 두고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댔죠. 여보 나 회사 근처인데 회사 잠깐 갈게. 뭔데?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이야? 보약 좀 지었는데 회사에 두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 안에 들어갔더니 사진 속 여자가 있더군요. 제가 누군지 밝혔더니 당황하면서 뭔가 경계의 눈빛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사장님 보약이에요. 하도 야근이 많고 바빠서 회사에서 두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내 이쪽으로 주세요. 그 순간 헐레벌떡 회사로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다녀간 후로 남편은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자기도 뭔가 눈치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남편 잘 때 몰래 핸드폰 한 번씩 들여다봤는데 제가 다녀간 이후로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남을 조금 피하는 것 같았고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이혼 빨리 하라고 계속 독촉 중이었고요. 안 그러면 저에게 다 말해버린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주말에 집에 간다고 달랜 걸 보고 기회다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주말에 지방으로 골프 약속 있다며 1박 2일 간다고 그러길래 잘 다녀오라 했죠. 친구와 친구 오빠 불러 그 오피스텔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자고 있을 시간에 찾아갔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더라고요. 같이 자고 있었던 건지 둘 다 침대에서 나온 부스스한 모습. 진짜 정 떨어지는 꼬라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이혼해 달라더군요. 제가 반응 없으니 그 여자 찾아와 제발 남편 좀 놓아달라 난리대요. 열받아서 상간녀 소송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혼하세요. 추접스럽게 남편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고. 반성하면서 소 취하해달라고 울고불고 해도 봐줄 생각 없었지만 말하는 게 하도 예상과 빗나가질 않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 돈 많나 보다? 나이도 어린 게 사랑 타령은. 그렇게 사랑하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너 이럴 시간 없어. 돈 마련해야지. 첨년 주제에 여기 와서 당당한 척하지 말고. 전 그렇게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았고요. 남편은 이혼하자며 집에도 안 오고 그러길래 집이랑 재산 다 주면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알겠다며 모두 제 앞으로 해줬는데 그 후에 두 사람 만나는 것도 증거 잡아 상간녀 소송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저도 갚아줘야 하니까요. 3년간 서로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이혼했는데요. 남편 소식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 백화점에 다니는 친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은 겁니다. 남편 놈의 불륜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3년간 전 남편과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다 남편이 이혼 조건으로 집이랑 재산 다 주는 걸로 합의해 이혼했죠. 그 당시 두 사람에게 받은 치욕과 상처를 갚아주는 게 이걸로도 분이 안 풀렸지만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남편 소식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 백화점에 다니는 친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은 겁니다. 그때 네 남편하고 사랑한다 난리쳤던 그년 기억나?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리니? 네 남편 소식 전혀 몰라? 그 여자랑 산대? 그 인간 소식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왜? 글쎄 그 여자가 어떤 중년 여자랑 우리 옆 매장에 와서 고급 코트 사러 왔는데 나중에 그 매장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예비 며느리가 혼수로 코트 해준다고 해서 온 거라 그러더래.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다음 주에 찾으러 오겠다고 예약해두고 갔다나 봐. 남편 어머니는 저 결혼하고 3년 됐을 때 돌아가셨으니 남편하고 결혼하는 건 아닐 테고 두 사람 제 앞에서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 타령에 대더니 뭔 일인가 싶었죠. 이혼하고 나서는 전 남편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친구 말 듣고 나니 갑자기 궁금해지대요. 남편과 동업했던 친구, 그 친구 와이프가 제가 담은 김치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다며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담아둔 김치도 좀 주고 싶다고 연락했죠. 남편 친구 와이프를 만났는데 대뜸 그럽니다. 준이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왜요? 제 남편하고 동업관계 끝낸 것도 모르시겠구나. 알고 보니 사업이 잘 되고 투자자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전 남편이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친구는 확장하는 건 위험하다 그랬고 남편은 이럴 때 크게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각자 지분을 가지고 헤어지는 걸로 했다나 봐요. 남편 친구는 원래 하던 대로 차분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하고 그러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저랑 이혼 이야기 오갈 때 남편 그때 회사에 있던 여자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다 퍼졌었대요. 남편과 친구 회사 지분 나누면서 남편 회사에 그 여자 데리고 갔는데 회사 어려워지고 빚더미 안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회사 넘기고 남편은 알거지로 쫓겨나오게 됐다나 봐요. 그렇게 애들까지 포기하고 시끌벅적하게 불륜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등신같이 회사는 지키지도 못하고 쫓겨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알거지로 쫓겨나오고 그 회사의 여자는 계속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자기가 남편 통해 얘기 들어보니 둘이 돈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헤어졌다 그러더라며 왜 준이 엄마랑 이혼해서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며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에게 곧 연락하지 않을까 싶다며 말해주더라고요. 어림없는 소리고요.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네요. 근데 그 여자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가 봐요? 남의 가정 박살 내놓고 본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그 여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여자 제 얼굴 보는 순간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대요. 너 나 알지? 잘 지냈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사장님하고 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너만 그래? 나도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근데 너 결혼한다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벌벌 떠는데 3년 전 저한테 깝치던 그 패기는 어디 간 건지 우습더라고요.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니? 내 전 남편과 너에 대한 관계도 잘 알고 있겠지? 아,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갑자기 울먹이며 싹싹 빌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야, 나 너한테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야. 3년 전에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렇게 설명해줘도 넌 못 알아들었잖아. 꼴 같지 않은 사랑 타령하면서 네가 무슨 잘못을 하면서 산 건지 곧 네 가족 될 사람들도 알아야겠지? 그 여자 울며불며 제게 매달리는데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울면서 괴로웠던 그때 당시 생각만 하면 가끔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울 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 자기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하나도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표정 싹 바꾸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희 회사 내일이면 관두고 회사엔 청첩장 돌리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볼 일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그렇지, 이게 네 진짜 모습이지. 그래, 계속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 볼까? 며칠 뒤 백화점에 예비 심호랑 코트 찾으러 오기로 한 날 맞춰 매장으로 갔습니다. 중년 여성 혼자 매장에 있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 대면서 함께 오셨냐 물었죠. 그 중년 여성 놀라면서 우리 며느리 될 아이라며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봉투 하나 드렸습니다. 그 안에 상간녀 소송 판결문 들어있고요. 며느리가 당사자라고 말해줬네요. 제가 그 피해자였다고. 그 중년 여성 서류 한참 보더니 얼굴 벌개지면서 오시고 뭐고 그냥 가더군요. 그 여자 매장에 들어오다 제 얼굴 보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여자 결혼이 잘 진행될지 어쩔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될 집안에서 알아서 하겠죠. 남에게 상처 주고 피눈물 나게 하면 꼭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그 여자도 이번 기회에 꼭 알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바람이나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혼자 살 길이 막막해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셨다고 해요. 집을 나가 버린 아버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한다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와 울고 있었는데 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 손을 잡고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바람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말로는 같이 살면서 태어난 딸 후정 문제도 그렇고 당장 갈라서자며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랬다고 하는 걸 보면요. 버티다 못한 엄마는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서류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 여자는 얼른 아버지 팔짱을 끼며 울고 있는 절 벌레 보듯 바라봤어요. 아버지 역시 냉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가버려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날 이후로 전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도 하셨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하셨는데 저도 딸 하나가 같이 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어도 웃음 잃지 않도록 키워준 우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의 힘든 삶을 일찍부터 알아서 그런지 학창시절부터 엄마 손이 필요 없게 제 앞가림은 잘했습니다. 과외 서너 개씩 하던 아이들도 못 간 대학에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입학할 정도로 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제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전 어린 절 버리지 않고 고생하며 키워주신 엄마가 더 고마운걸요.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개업한다고 함께 일하자 제안해서 그 친구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남친은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항상 위로가 돼줬고요. 먼저 나서 결혼 후 어머니 모시고 살자 해줘서 그것도 너무 고마웠네요. 몇 달 전 병원에 조무사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지시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하나둘씩 그 조무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그 조무사는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리더라고요. 남친이 울지 말라고 달래주면서 회식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조무사 태도가 확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도 남친 진료실을 자기가 청소하질 않나 집에서 만들었다며 빵이랑 쿠키 같은 걸 가져와 주고 퇴근 후에 밥을 사달라 술을 사달라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요. 우연히 진료실 쓰레기통에 뜯지 않은 편지 하나가 버려져 있길래 봤더니 그 조무사가 남친에게 쓴 편지더라고요. 원장님 회식날 제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날 원장님의 위로에 반한 것 같아요. 완전 제 이상형이세요. 저 원장님 좋아해도 되죠? 남친한테 말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냐며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러길래 그러다 말겠거니 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한다는 걸 조무사는 몰랐나 봅니다.
간호사들에게 들었는지 남친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조무사가 술에 취해 남친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사귀다 헤어진 줄 알 정도로요. 남친도 너무 불편해하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좀 했고요. 그 후 3일간 조무사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연락 없이 결근하면 퇴사시키는 쪽으로 결정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중년 여성이 남친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날 아버지가 엄마에게 폐악을 부리고 있을 때 울고 있던 절 쳐다보던 그 여자가 확실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분 누군지 아세요? 조무사 어머니래요. 자기 집에 가서 뭐라 말을 한 건지 우리 애 만나 달라고 저러네요. 걔가 원장님 아니면 안 된다며 곡기를 끊고 있대요. 원장님이 나가달라고 그러는데도 자기 말만 하고 있다니까요. 왜 저래 정말? 조무사 입사 서류를 찾아보니 역시나 그 아버지가 제 친부네요. 남친 진료실에 갔더니 그 중년 여자 남친 붙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애 괜찮은 애예요. 우리 딸이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우리 애 살려줘요. 선생님 아니면 안 된대. 진료 시간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조무사가 혼자 좋아하는 걸 저보고 어쩌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전국 결혼합니다. 제가 들어가니 남친이 저 사람이 결혼할 여자라고 하니까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누군지 알아? 내 친부가 박성태인데. 그랬더니 그 여자 제 가운에 적힌 이름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며칠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란 인간과 함께요. 잘 컸구나. 잘 키웠네. 너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니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라. 뭘 양보해? 그리고 누가 동생인데? 그렇게 악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아버지가 같은데 누가 뭐래도 핏줄이고 동생이지. 걔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어. 옆에서 누가 챙겨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얘야. 지금 네 동생 죽을 지경이야. 옛 감정 잊어라. 언니로서 네가 동생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다시 딸 찾아 참 기쁘고. 화나는 걸 참지 못해 일어나 그 여자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 여자 놀래고 아버지라는 인간도 놀라 뭐하는 짓이냐 하는데 한 대 더 갈겼습니다. 한 대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죄. 한 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와서 옛 감정이 어쩌고 쉽게 떠들고 있는 죄. 어디서 핏줄이래? 당신 말대로 더러워도 아버지니까 당신 치고 싶은 거 이 여자 치는 걸로 대신 한 줄 알아.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당신 둘 다 죽일 거야. 당장 꺼져. 그 인간들 뒤로 하고 나오는데 속에 쌓여있던 뭔가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9살 때 그 여자와 아버지가 팔짱 끼고 가던 그 모습이 평생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인간들 절 다시 찾아올 리도 없겠지만 만약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전 오늘보다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엄마의 상처, 제 상처 치유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6학년 예비 중 1학년 반인데요. 요즘 매일 단어 시험을 보고 있어요. 단어 시험을 보고 틀린 단어는 다시 외우기 숙제를 내주고 있죠. 근데 이 반에 진짜 말 안 듣는 애가 있는데요. 단어 시험 준비도 아예 안 하고 틀린 단어 다시 시험 본다고 외워오라고 숙제를 내줘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대체 학원은 왜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제가 왜 외워오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해오냐고 몇 번 뭐라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 여기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우리 엄마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100만 원도 못 벌죠? 돈도 못 버는데 일 왜 해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면서 인성도 아주 최악이네요. 그래도 제가 선생이니 감정적으로 대할 수는 없어 좋게 타일러서 수업했어요. 근데 반에 저런 애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걔 따라서 한두 명씩 단어 안 외워오는 애들이 생기더니 급기야 그냥 단어 시험 안 보면 안 되냐고 말하는 애들까지 생기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단어 시험 보고 틀린 거 집에서 외워오는 숙제 안 하면 손바닥 한 대씩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체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일단 애들 공부할 수 있게 겁 좀 주려고 그런 거죠. 애들은 애들인 게 손바닥 때린다고 했더니 삐딱하게 굴던 애들도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애, 그 말 안 듣는 그 애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예준이는 또 하나도 안 외워왔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려면 학원은 왜 다녀? 다 틀린 단어 내일 다시 시험 볼 거니까 다 외워와. 안 외워오면 이번엔 진짜로 손바닥 맞는 거야.
그랬더니 걔 한단 소리가 선생님은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수엄마 나고 돈이나 받으면 되지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단어 외우기 싫어요. 우리 엄마도 나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왜 저 열받게 해요? 화를 꾹 참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그의 단어 외워왔을 리 없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하고 가는 막대기 들고 손바닥 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씨 진짜 선생님이 뭔데? 이러더니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한참 통화하고 끊더니 우리 엄마 지금 계열받았어요. 선생님 큰일났다 큰일났다. 우리 엄마가 선생님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로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제게 다짜고짜 네가 선생이야? 네가 뭔데 보기도 아까운 우리 아들을 때리네 만회해. 아동학대로 너 콩밥 좀 먹어볼래? 갑자기 들이닥쳐 저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그랬죠. 그 여자는 그의 엄마였어요. 걔는 자기 엄마가 저러는 거 보고 저한테 혓바닥 내밀대요. 끓어오르는 화를 참다 못해 저도 모르게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숙제를 하도 안 해오길래 자꾸 그러면 손바닥 때린다 했고 사실 때리지도 않았어요. 아주 이거 말하는 거 봐. 너 잘리고 싶니? 가만 안 둬 너. 야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윗대가리 나오라고 해. 그날 하필 원장님이 교육이 있으셔서 학원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께 했냐고요?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요. 엄마 학원으로 좀 빨리 와봐. 학부모 한 분이 오셔서 윗대가리 찾으시네. 나 가만 안 둔대. 저희 엄마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알아주는 치맛바람이셨거든요. 제가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학교 문턱 닳도록 다니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는 잠잠해지셨지만 암튼 우리 엄마도 극성 만만치 않아요. 전화 끊고 20분도 안 돼서 학원에 오신 우리 엄마. 제가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그 학생 엄마가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그 아이 엄마 앞에 서서 아줌마 뭐야?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가만 안 두니 어쩌니 입을 놀려? 당신이 윗대가리 나오라고 했어? 그래, 내가 우리 딸 윗대가리다. 지 새끼가 개차반인 걸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앉아있어? 뭐라고요? 선생이면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선생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학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내 딸이 선생하면서 모범 못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엄마라는 인간이 학생들 이렇게 수업하는데 저 기어와서 개똥 같은 소리 짓거리고 있어도 되고? 그의 엄마 당황해서 말 어버버거리면서 씩씩대다 당장 선생 자르라고 원장한테 말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라. 자르라고 얼른 가서 얘기해라.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배워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선생인데 너 보니까 여기서 쟤 가르치고 있는 게 선생으로 할 짓이 못 된다. 아니 어디서 너래? 왜 반말이세요? 내가 왜 못해? 내가 몇 살인데? 너한테 왜 반말을 못해? 괜한 나이로 시비 걸다 결국 본전도 못 찾고 그 엄마 돌아갔고요. 저도 이 학원 그만둘 참이었는데 엄마 덕에 시원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가서 원장님께 어제 있던 일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만 나오겠다 했더니 왜 김 선생이 그만둬요? 그 학생 엄마한테 연락받은 거 없어요. 연락받았다고 해도 난 김 선생 그만두라 할 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그 애도 온 거 있죠. 당장 그만둘 줄 알았더니 왜 보내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치를 보네요. 야,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어.